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3월 8일 일요일이고요. 우리 기술 영상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금요일에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3.93%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 컨트롤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 경고 이제 해제 이후에 다시 재지정이 될 수도 있었던 금요일이 최초 판단일이었다 보니까 투자 경고를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 어떻죠? 자, 금요일에 개인분들은 자 들어오고 오히려 그동안의 물량을 담아두었던 외국인 창구, 네, 그죠? 이 주포 물량은 어느 정도 덜어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세력들이 이제는 탈출을 시도하고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 3일 동안 세력들이 주가 관리에 들어가면서 금요일에 물량을 털고 나갔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이 뭐냐면 나는 당분간 조금이라도 재미없는 이 나날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기술이 또 고점 찍고 쭉 하락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고점 있죠? 이 윗꼬리 달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꽉 찬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리는 제일 안 좋은 캔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출현하는 거는 보통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간 엑시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구간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선 이 캔들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더 올려야겠죠? 그들이 하단부 구간에서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매집을 진행했던 이들의 물량이 엑시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요. 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구간은 어디냐라고 하면요.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 휴림 로봇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광기의 매수가 들어가는 이 광기 구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기 구간을 만들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알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와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요. 얘만 혼자 움직이는 개별주,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원전 섹터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전 섹터의 흐름까지도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술에 어떠한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당분간 재미없는 구간이 나올 때 그 이유와 근거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전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겠죠. 오히려 이번 기회를 추매 타점까지도 기회를 잡아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정규장이 열리는 이 개장일인 만큼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들 하셔서 오늘은 진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기술이 종료가 됐다, 시즌 끝이냐, 이거는 아니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십시오. 자,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기술의 신고가를 강하게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을 많이들 부탁드리고 또 강조드리는데요. 제 영상 자주 시청해주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바로바로 눌러주실 거라고, 바로바로 참여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구독, 좋아요, 댓글을 항상 부탁드리는 게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그 어떠한 조정이 나와도 그 어떠한 상승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금요일날 540만 주가량 개인분들께서 이 매수를 진행해 주셨던 만큼 이분들이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투매 물량을 내보내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신고가 작성 해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다른 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니까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켜놓은 김에 수급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개인분들은 사셨고요. 외국인은 팔았다라는 건데 일단 이것만 보면 단 하루만 확인을 해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개인들만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종목이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그동안의 물량을 담다가 그냥 5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전만 오랜만에 던졌다. 그러면 이게 엑시트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매집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혹여나 재미없는 구간, 즉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요.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으면 분명히 자 이런 구간들 속에서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주포들이요 다시 한 번 더 그 투매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급을 다시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요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었어요. 물량을 담았고요. 개인분들은 물량을 털었어요. 그리고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자 거의 하한가를 보냈다가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보내버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개인분들은 무서워서 투매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란 쪽에 이런 노이즈들로 인해서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술에서도 충분히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해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 안 나오시게 구독, 좋아요, 신고가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요. 자, 왜 매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술의 유통 비율이 어떻게 되죠? 몇 퍼센트예요? 91%나 됩니다. 이 상장 주식수의 대다수가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91%면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50%의 유통 비율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기술은 91%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통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세력주들, 이런 세력주들이 이런 흐름을 가져가죠. 자주 말씀드리던 이 우리 휴림 로봇도 보시게 되면 자 몇 퍼센트죠? 휴림 로봇 얘도 94%에 달했습니다. 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 초반대, 80% 후반대였는데 최근에 이 최대주주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더 높아진 거죠. 자, 다시 우리 기술로 돌아가서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을 계속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물량을 다시 개인에게서 가져가느냐. 자, 앞으로요. 이걸 체크하면 된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요. 그러면 지지 라인은 어디까지 봐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앞전에 나왔던 여기 어디죠? 자, 이 양봉에 윗골이 달리고 종가 마감한 이곳과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시가 그리고 여기 아랫골이 이 아랫골이가 계속해서 달려줬던 이런 구간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은 이 정도에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 15,000원 정도까지가 자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밀린다라고 했을 땐 어디요? 자, 여기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13,000원. 여기가 1차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2차. 그래서 정리해 봤을 때 조정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개인분들이 이 구간에서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지지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죠. 금요일에 미국장을 한번 보자고요. 시장 종합을 켜서 여기 다우존스는 1%가량의 하락이 나왔고 자 S&P는 1.3%, 나스닥은 1.5%, 대략적으로 1% 초반대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WTI 유가, 이게 3월 6일 4시 기준으로 90.9달러, 1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미국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인데 이게 80달러만 넘어도요.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가릴 거 없이 증시에 끼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벌써 지금 90불을 넘어서 100불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100불, 120불까지도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자, 인플레,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 재밌는 얘기니까 알아두시면 전반적으로 이 증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인플레가 온다.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를 항상 경계하는 집단은 누구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입니다. 이 연준에서는 인플레를 가지고 이 금리를 인상할지, 금리를 유지할지, 혹은 인하할지 이거를 기준에 놓고 보다 보니까 결국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악재에 가깝죠.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에 뻗어있는 유동성을 제한시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가 오고 인플레가 오면 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닌 자 동결하거나 혹은 인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 지금 국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지 공포감을 형성시키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글씨가 좀 작으실 수 있는데 이 키움증권 리포트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제목이 뭐죠? 자 전쟁이 증시에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이 제한적이었었던 것을 경험을 토대로 참고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4차례 이 중동 전쟁이 있었음에 이 당시에 미국 증시죠. 자 이 S&P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가지수 자체의 움직임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전쟁 당일이고요. 자, 핑크색은 일주일 후, 그리고 옆에 나와 있듯이 회색은 1개월 후고요. 이거는 자줏빛은 전쟁 기간 동안입니다. 어쨌든 전쟁이라는 키워드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 당일과 전쟁 진행 상황 동안은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증시 자체.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죠? 자, 바로 회복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3.1%가량 평균적으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1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 2.5%가량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이란 쪽, 자, 중동 쪽 이슈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면 자, 이거는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오늘 매우 강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외신을 찾아보면 이란 쪽에 대규모 공습이 진행됐던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이란 쪽의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받고 있는 충격은 오히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시라면 조정에 흔들리지 말고 춤의 타점 잡아서 기회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기회, 이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 자,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에 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재미없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뭐였죠? 네, 바로 이겁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됐던 3월 3일 날 나온 공시인데 이게 언제가 상장이 되죠? 자, 많은 물량. 이게 사실 메인인데 3월 17일 날에 170만 주가 가량이 상장이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대부분의 전환사채 상장을 앞두고 자, 이들 세력이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 3월 17일 날 최고점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왜냐면 자, 이 사모펀드 세력이 최고점에서 대량의 매도를 해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봐도 사실 주가 조작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시장 상황 종합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봐야 되고요. 단기 고점의 신호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고점이 조금이라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꼭대기에선 팔진 못해도요, 야, 어깨에서 팔고 다시 조정 기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추매 혹은 재진입 타점을 잡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기회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 전환사채 세력들이 여기서 매도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속에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3월 17일 날 물량이 상장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재미가 있는 이런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어쨌든 상정을 해두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자, 이것도 있죠. 자, 투자 주의. 사실 투자 주의라고 표기가 되는 거는 여기 공시상에 나와 있듯이 하루만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투자 경고가 해제되고 나서 그 해제된 당일날 주의가 딱 하루 정도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이 있는 상태인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또 많이 올라가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투경이 재지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여부를 해석하는 거 어떻게 설명드렸죠? 네, 여기 공시상에서 재지정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1, 2, 3번이 모두 다 해당이 한 경우엔 그 다음 날에는 투경 종목으로 재지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말이 많이 길게 적혀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거는 1번과 2번은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죠. 2월 12일에 종가보다 높을 경우와 3월 4일에 종가보다 높을 경우 이거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했죠? 12,760원. 자, 이날의 종가보다 높을 경우와 그리고 2월 12일이 언제죠? 네, 이때네요. 13,620원. 그러면 13,620원보다 지금 높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양상이 나왔을 때 1, 2번은 항상 해당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3번 판다리티의 종가가 T-2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자, 세력들이 금요일날 이렇게 윗골이 달고 주가를 눌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 이 세력들이 투경에 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날 물량을 대거 던지면서 하방 압력을 주었고 주가 컨트롤이 들어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근데 이 1, 2, 3번이 언제까지 판단을 해야 되죠? 네, 6일날 최초 판단일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어서 자, 하루씩 수년합니다. 3월 18일까지도 해당 요건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언제였어요? 전환사채 상장 일정이 3월 17일이었습니다. 기간이
공교롭게도 겹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우리 기술이 당장은 이렇게 재밌는 그림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횡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왜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뭐였죠? 호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좋은 내용이 나오면 주가 올라갑니다. 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못 올라간다, 세력들이 기를 쓰고 윗꼬리 달고 눌러버린다 라고 하면 이 내용 때문에 전환사채, 후경, 이거 두 개 때문에 주가 컨트롤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 내내 조정, 횡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재미없는 교과서적인 것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지금 원전과 관련된 시장 내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장 막판에 이 기사도 하나 나왔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의 가스터빈을 7기 역대 최대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 막판 넥스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분봉 보시면요, 기사가 나온 시점을 딱 알 수 있죠. 일단은 이때부터 좀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시부터 갑자기 취소사 올라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4시 정도였을 겁니다. 4시에 한 번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몇 퍼센트죠? 2시간 만에 13%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올라갔던 건 누군가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어떠한 뉴스나 호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따라가면서 2시부터 얘도 보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좀 올랐습니다. 몇 퍼센트 올랐죠? 우리 기술 1.68%가량. 이 상승률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거래량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거의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시간에서 나오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원전 섹터의 대장은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만 이 대장인 두산이 가면 우리 기술처럼 중소형주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이것도 요즘 잘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이것도 좋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여기 안 나와 있지. 기업 분석 들어가서 금감원 공시에 나오시게 되면 뭐가 있었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분 공시를 내보냈었죠. 이거 뭐였죠?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으로 ETF 자금으로 삼성 자산운용에서 우리 기술의 비중을 담았다라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엄연히 코스닥 시총상으로 봤을 때 얘가 몇 위에 랭크되어 있다? 무려 35위에 금일 기준 35위에 A랭크가 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정부 코스닥 부양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요즘 ETF 자금이 몰려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땐 우리 기술에게도 분명히 좋은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요게 상장되어서 물량이 나오면 수급에서 어디서 체크가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기타 법인 쪽을 체크하게 되면 물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전환사채 물량들이 언제 나온다라고 했죠? 이렇게 고점을 당기 고점 찍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나온다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환 청구 3월 17일자로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공시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D-2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3월 17일 거면 3월 15일자부터는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내가 우리 기술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으나 내가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는 구간들을 보고 있는 게 싫다. 나는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추후에 타점을 제대로 잡아서 추매를 하던 재진입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관련 타점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실시간 단체 문자 통해서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이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로는 신고가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부탁드리지만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모두 다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010-9630-2563번으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때마침 주말이니까요.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간단하게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문자만 우리라고 간단하게 2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번만 보내셔도요, 반복적으로 이 실시간 대응을 단체 문자 통해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우리 기술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준비해온 후속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확인해 보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이 황금손이라는 인간이 후속주라고까지 적어놓고 우리 선배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단어가 있죠. 바로 재미죠, 재미. 근데 저는 종목이 재밌으려면 쭉쭉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쭉쭉 가주려면 얼마나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10배거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후속주가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의 상승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항상 이유와 명분, 차트적인 상황도 좋아야 되고 수급도 체크해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여기에 이유랑 명분이 있겠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따져봤을 때 만약 하나라도 모자랐다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말 동안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빠르면 월요일 오전장에서라도 진입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었는데,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자, 이렇게 10만 전자를 향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도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이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 즉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는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황당하신 분 계시죠? 아니, 이미 인수 다 했는데 뭘 더 보라는 거예요. 자, 너무 급하게 나오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힌트가 있습니다. 무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직접 언급을 한 힌트고요. 올해 삼성전자의 이 M&A 중심 대상 기업은요, 여기 나와 있죠. 공조전장 메디컬 로봇이다 라는 건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공조랑 메디컬 쪽은요, 인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후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 그리 큰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업의 전반적인 핵심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장이랑 로봇은 어떻죠? 로봇이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빅테크들이 점찍은 AI와 피지컬 AI, 즉 로봇, 이 두 개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인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기업들의 리스트를 토대로 이 중에서 핵심 사업인 바로 로봇과 이 전장, 얘네를 인수하게 되면서 생긴 이 주력 사업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기존에 인수했던 이 모든 기업들과의 이 시너지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이 대상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인수합병을 굉장히 고려해볼 만한 조건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대상 기업은 어디냐? 집중해주세요.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면 이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 이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인수했던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얘네 있잖아요. 얘네도 완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를 인수하면서 생긴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이 해당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으로 거론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것뿐만이었으면 사실 말씀 안 드렸겠죠. 왜냐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얘네가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랑 링크가 떴던 종목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얘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권 17,000원에서 최근에는 90만 원까지도 도달을 해줬습니다. 자, 엄청나고 무려 50배에 달하는 대단한 상승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누가 여기서 잡아서 3년 동안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1차 시세 상승의 초입 이 정도만 노려봐도 충분히 1,100원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1,100원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요.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자, 집중 빠르게 해주세요.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1,100원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기술의 매수매도 타점을 단체 문자 통해서 무료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내가 매수매도 타점도 받고 싶고 인수합병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랑 인수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되셨으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부탁드려볼게요. 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신고가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떠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 우리 혹은 이거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주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이번 주말 동안에 받으셔서 꼭 월요일 오전에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저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영상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꼭 뵐 거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신고가 달아주시고요. 내일도 뵐게요.